자려고 누웠는데 생각이 멈추지 않아 괴로웠던 적이 있나요? 누군가로부터 안 좋은 얘기를 들으면 마치 내가 겪은 것처럼 아팠던 적은요? 다른 사람은 못 맡는 냄새를 맡고 사람들은 안 보인다는 작은 균열이 자꾸만 거슬리며 내가 과민한 건가? 고민해본 적이 있는 당신이라면 채널 고정! 안녕하세요, 히렌츠입니다. 오프닝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이셨나요? 저 역시 채널에서 예민함과 관련된 영상을 예전에 다룬 적이 있었던 만큼 고민이 많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특히 회사 생활을 할 때 그랬죠. 에이, 너가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들으면 예민함은 고쳐야 되는 결점, 문제인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특히 일이 많거나 스트레스가 많을 때 자려고 누워도 생각이 안 꺼져요. 눈을 감아도 자꾸 이런저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져 오히려 잠이 깹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면의 질도 떨어지고 잘 자는 건 늘 남의 일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저처럼 넘쳐나는 생각, 예민한 감각으로 내가 좀 이상한가? 라는 생각이 드셨던 분들께 희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해요. 이 책에 의하면 생각이 너무 많고 민감한 여러분은 이상하거나 문제가 있는 사람이 아닌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생각이 많아 예민한 사람들의 특징 4가지를 통해 그 특별함을 구체적으로 알아볼 건데요. 멀리서 오셨습니다. 바로 20년간 임상 경험을 해오신 프랑스의 심리치료사 크리스텔 프티콜렌 선생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역시 마음 착한 여러분들 앞에는 우아하고 다정한 카리스마를 지닌 크리스텔 선생님이 보이실 겁니다. 오늘은 선생님의 저서이자 2014년 첫 발간 후 20만 독자에게 사랑을 받았던 나는 생각이 너무 많아와 함께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평소 생각이 너무 많고 머릿속이 복잡하며 통찰력이 빼어나고 까다롭거나 예민하고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이 높으며 풍부한 감수성을 지녔다면 정신적 과잉 활동인일 확률이 높습니다. 정신적 과잉 활동인은 다르게 말하면 우뇌형 인간입니다. 70-80%의 사람들은 왼쪽 뇌를 활발히 사용하는 좌뇌형 인간인데요. 그에 비하면 우뇌형 인간은 15%에서 30%로 적은 편이죠. 그래서 세상이 좌뇌형 중심으로 설계된 것들이 많습니다. 특히 일반적인 교육과정이나 회사와 같은 집단일수록 우뇌형 인간의 개성이나 장점이 드러날 수 있는 순간이 많지 않죠. 오히려 개성을 드러내면 이상한 사람 취급받기 쉽습니다. 때문에 이런 세상에서 나의 장단점을 직시하고 장점을 살려내는 것은 소중한 나를 현명하게 다루는 시작이 됩니다. 그럼 생각이 유독 많고 예민한 사람의 특징 첫 번째부터 들어가 볼까요? 1. 감각과민증. 감각과민증은 남들보다 유난히 예민한 오감을 지닌 경우를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평소에 개코 소리를 듣거나 작은 빛에도 예민하게 반응하고 멀리 있는 소리까지 잘 들으셨던 분 있나요? 이런 감각과민증을 가진 사람들은 짧은 순간 남들이 알아채지 못하는 세세한 것들까지 포착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불편한 점이 많아요. 소음, 조명, 냄새 등으로 인한 불편을 자주 느껴도 내가 그렇게까지 유별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뭐야, 다 그런 거 아니었어요? 남들도 나처럼 그런 줄 아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혹은 이를 알아차렸더라도 별거 아닌 일로 불평하는 사람이 되기 싫기 때문에 그냥 내가 예민한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불편한 만큼 이는 남들이 알아채지 못하는 것을 발견해내는 아주 특별한 능력이기도 한데요. 이와 관련해서 크리스텔 선생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다고 하네요. 선생님, 감각이 과민하다는 것은 그만큼 더 넘치게 살아간다는 이야기다. 아름다운 이미지, 감미로운 소리, 황홀한 쾌감, 좋은 향과 맛과 같은 기분 좋은 정보들로 감각을 가득 채우면서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기쁨을 누릴 수 있다. 오, 그렇군요. 과민한 섬세한 감각 덕분에 좋은 것들은 더 크게 느끼고 삶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겠네요. 생각이 유독 많고 예민한 사람의 특징 두 번째입니다. 2. 지나치게 풍부한 감수성. 감각이 과민한 사람들은 감수성 또한 민감하게 발달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보통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타이밍이나 상황에 폭발하는 것처럼 감정을 드러내곤 합니다. TV에서 슬픈 상황이 나오면 눈물이 금세 차오르거나 불의를 보면 내일이 아니더라도 부글부글 끓어오릅니다. 또 주변 사람들의 말투나 표정, 몸짓 변화에 매우
민감하다는 특성을 갖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바로 앞서 이야기한 우뇌형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논리, 이성을 담당하는 좌뇌와 달리 우뇌는 감정이나 정서에 좌우되죠. 때문에 정보가 뇌에 도착하기도 전에 심장, 감정이 먼저 반응을 해버리는 겁니다. 어떤 상황을 100% 이해하기 전에 느껴지는 분위기로 인해서 눈물부터 나는 경우처럼 말이죠. 때문에 기분이 쉽게 변하고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정 기복이 심하면 중요한 순간 하고 싶은 일을 할 때 감정이 방해가 되기도 하는데요. 결국 내 감정을 자꾸 부정하게 되고 자존감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감정을 다스리는 방법은 없을까요? 해결책 나갑니다. 닷 내리기 기법. 앵커링이라고도 부르는 닷 내리기 기법은 NLP 신경언어 프로그래밍에서 중요한 개념입니다. 기억을 자극하는 어떤 행동이나 요소를 통해 심리 상태를 다스리는 방법입니다. 왜 학창시절에 즐겨 들었던 노래의 인트로를 들으면 그 당시의 공기나 추억이 생생하게 떠오르잖아요. 앵커링 역시 같은 원리입니다.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심리 상태로 빠지지 않기 위해 나를 다잡을 수 있는 닻을 내리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미리 긍정적인 닷들을 마련해 두는 건데요. 다음은 앵커링을 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질문을 제기합니다. 앞으로 처할 상황에 가장 적합한 마음 상태가 뭘까? 발표를 할 때마다 발표 공포증 때문에 늘 긴장하고 울렁거려서 발표를 망치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럼 발표에 도움이 되는 마음 상태를 떠올리는 거죠. 자신감 있고 즐거운 마음, 평화로운 마음이 들었던 과거의 상황을 떠올립니다. 그때 오감을 상상하면서 여기 어떤 감각을 추가하는 거예요. 신체의 한 지점을 정하고 피부를 누르는 감촉을 통해 혹은 나만의 혼잣말을 통해 좋은 감각을 불러오는 겁니다. 크리스텔 선생님께서는 주먹을 꽉 쥐는 감각을 사용하신대요. 내 마음 상태를 내 손아귀에 쥐고 있는 듯한 느낌이 좋다. 아, 네. 그렇군요. 내 신체의 어떤 감각으로 기억을 불러올 수 있다는 사실이 흥미로웠습니다. 엄지손가락을 올릴 때마다 최고로 기분 좋았던 순간을 떠올려보는 것처럼 말이죠. 정신적 과잉 활동인의 특징 세 번째입니다. 3. 타인에 대한 지나친 감정이입. 평소에 내가 공감 능력이 높은 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중에 혹시 이런 분 있나요? 부정적인 사건은 공감을 하다 못해 마음이 몸까지 아파요. 혹은 내일도 아닌데 몇 날 며칠 같이 걱정이 되고 힘들어서 오히려 내일을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 경험을 하셨다면요. 타인에 대한 감정이입이 지나친 정신적 과잉 활동인의 특징을 지니고 있을 수 있습니다. 크리스텔 선생님의 말씀에 의하면 이는 공감보단 감정의 침범에 가깝습니다. 의도하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 상대의 감정에 내가 흡수되어 버리기 때문이죠. 덕분에 남의 말을 잘 들어주는 능력, 어려움에 빠진 사람을 위로하는 능력이 뛰어나다는 장점 또한 갖고 있습니다. 이를 악용하는 심리 조종자들을 만나면 먹잇감이 되기도 하죠. 에너지 뱀파이어나 심리 조종자의 타깃이 되어 괴로운 경험이 많았거나 지나친 감정이입으로 인해 힘든 순간이 많다면 이를 해결할 방안이 필요하겠죠. 이런 분들을 위한 해결책입니다. 인맥 분류해보기. 나의 인맥을 아주 가까운 친구, 단순한 동료나 동창, 그냥 알고 지내는 사람으로 분류하고 각 범주의 인간관계가 나에게 줄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분명히 해보는 작업인데요. 너무 계산적인 거 아니야?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정신적 과잉 활동에는 너무 정이 많기 때문에 이런 작업을 통해 관계에서 받은 상처, 어려움을 극복해보는 거죠. 각별한 관계에 목말라 있는 상황이니만큼 다소 피상적인 관계도 있을 수밖에 없구나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해야 할 것, 바로 모든 인간관계에 애정을 쏟고 속 깊은 대화를 나누기를 기대하지 않기. 속 깊은 이야기는 정말 가깝고 친밀한 사람과 나누기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크리스텔 선생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다고요. 선생님, 바보와 현자의 차이가 뭔지 아는가? 현자는 상대를 가려 말한다. 모든 사회적 관계에서 상대가 나를 이해하지 못하거든 굳이 이해받으려고 애쓰지 마라. 얼른 한 발짝 물러나 화제를 바꾸는 게 상책이다. 오, 맞아요. 저 역시 학창시절에 나와 다른 친구들에게 특히 이해받으려고 많은 노력을 했던 순간들이 기억납니다. 상대를 가려 말하는 것, 삶의 지혜가 아닐까 싶습니다. 정신적 과잉 활동인의 특징 네 번째입니다. 4.
쉬지 않고 돌아가는 생각. 운해영 인간의 생각은 나무처럼 뻗어나갑니다. 계단식으로 착착착 내려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때로는 공부를 할 때 자료 조사를 해서 발표를 해야 되는 상황들에서 난감한 경우를 겪기도 하는데요. 큰 그림을 보면서 세부를 들여다보는 식으로 전개가 돼야 되는데 생각의 여러 갈래로 한 번에 뻗어나갑니다. 하나를 생각하면 10가지가 떠오르고 또 그 10가지가 다른 10가지 생각을 낳는 식인 거죠. 한마디로 생각이 멈추질 않습니다. 달리 말하면 이건 곧 장점이 되기도 해요. 관심 분야에 가지를 쳐서 자꾸 뻗어나가다 보면 한 분야를 깊이 있게 알아내고 탐구하게 되죠. 또 무의식적으로 생각이 뻗어나가기 때문에 어떤 결정을 본능적으로 빠르게 내리는데요. 그 결정이 나도 모르게 뻗어나간 이유들 때문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꽂히는 결정을 해도 합리적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전체를 보는 힘, 특히 인과관계를 알아내고 논리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은 약할 수밖에 없죠. 그럼 이런 단점을 어떻게 극복하고 머릿속의 생각들을 휘어잡을 수 있을까요? 바로 마인드맵 활용하기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대부분의 정보들은 좌뇌용 인간들에 의해 제공됩니다. 운해에게 편리한 정보의 방식이 아니죠. 1번, 2번, 3번처럼 고전적인 분류 방식을 운해용 인간은 잘 기억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때문에 생각이 넘쳐나고 흩어지고 하는 일들이 발생을 하는데요. 이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마인드맵을 활용하는 겁니다. 1, 2, 3번이 아닌 우리가 아는 마인드맵의 방식대로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한가운데 먼저 주제어를 쓰고 여기서 뻗어가는 생각의 가지들을 연결하는 식입니다. 나무처럼요. 특히 마인드맵은 시각을 자극할수록 기억을 잘 남는다고 하는데요. 색깔, 기호, 간단한 그림을 넣거나 마인드맵을 작성하는 무료 소프트웨어들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생각이 유독 많고 예민한 사람들의 특징 4가지와 해결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정리하면 1. 감각 과민증. 2. 지나치게 풍부한 감수성. 3. 타인에 대한 지나친 감정이입. 4. 쉬지 않고 돌아가는 생각이었습니다. 평소에 넘치는 생각으로 인해 삶이 피곤하고 자책하는 일이 많았다면요. 특히 선생님의 책 나는 생각이 너무 많아 꼭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시간 관계상 다 알려드리지 못했던 꿀팁들, 관계의 어려움 속에서 떨어지는 자존감을 높이는 구체적인 방법들이 자세히 나와 있거든요. 크리스텔 선생님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리기 전에 오늘 영상을 보시고 공감의 댓글을 달아주신 10분께 도서 나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참여 기간과 방법은 자막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히렌츠였습니다. 오늘도 채널 고정해주신 여러분들, 내일도 최고길만 걸으세요. 안녕! 뿅!